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앞서 이어서 했던 이제 안드로이드의 이제 iO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차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로 보면 이제 네이티브 큐 관련된 iOS 내용이고요. 목차는 앞서 했던 이제 안드로이드와 거의 유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네이티브 컨트롤러와 플랫폼 화면의 연동, 그러니까 그 베이스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네이티브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과 네이티브의 데이터 공유, 그다음에 W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제 확장 API 등을 개발하는 방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첫 번째로 그 iOS 개발 환경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무피어스 같은 경우는 최소 지원 버전을 iOS 8 버전으로 잡고 있고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더 낮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M코어 버전 2.1.7.66 버전을 기점으로 해서 변경이 됐고요. 원래 지금 현재 88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예전에는 이제 UI 웹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WK 웹뷰가 아니면 이제 사용이 이제 불가하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WK 웹뷰가 이제 iOS 8 버전부터 등장을 한 웹뷰라서 최선 지원 버전이 iOS 8 버전이고요. 권장 버전이 이제 iOS 9 버전인 이유는 그 WK 웹뷰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그 안정화되는 이제 과정을 좀 거쳐가면서 이제 좀 iOS 8 버전에서는 뭐 로컬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 없다든가 그런 식의 일부 버그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버전은 iOS 9 버전을 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iOS 14 버전까지 나온 데다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앱들이 대부분 이제 iOS 11 버전 이상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제 권장 버전, 그러니까 최소 지원 버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모피어스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브젝트 C 기반으로 기본 프로젝트, 템플릿 프로젝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웹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이라 이제 확장 개발이나 네이티브 쪽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오브젝트 C 코드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어, iOS 그러니까 iOS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위프트라든가 오브젝트 C를 이제 막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요즘 이제 대부분 스위프트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스위프트 기반의 기본 프로젝트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피어스 관련 라이브러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되게 예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비트 코드를 지금 미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빌드할 때 옵션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시 이제 비트 코드를 이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뭐 지원 게시판 쪽에 문의 주시거나 하면 저희 쪽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개발할 때 보면 이제 가끔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모피어스 관련 라이브러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뭐 프레임워크 파일과 번들 파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파일을 이제 파인더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윈도우로 치면 이제 미리 바로 가기 같은 개념의 이제 링크가 걸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일 형식 자체가 윈도우 등의 운영 체제를 거치할 경우에 이 링크가 이제 화살표가 이제 사라지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M코어 헤더 파일을 찾을 수 없다 등의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아이디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거 후 다시 재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이슈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윈도우 등이나 이제 따로 이제 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들을 이제 공유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압축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맥에서 푸는 방식으로 해서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구성 관련해서 볼 건데요. 프로젝트 기본 파일들은 뭐 애플리게이터 관련된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유틸 등이 있는데 이제 크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앱델리게이트하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쪽에 HTTP
네트워크 매니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앱 딜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의 딜리게이트 클래스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앱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템플릿 쪽에서는 플랫폼을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동시키는 코드로는 앱 딜리게이트 이니셜 뷰 컨트롤러 위드 런치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생성하게 돼 있고요.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윈도우에 이제 루트 뷰로 설정을 해서 이제 화면을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이 extend w interface.m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extend w interface.java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웹이랑 네이티브 간에 이제 뭐 인터페이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각 화면 모피어스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뷰 컨트롤러 객체가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요. 그 뷰 컨트롤러 객체들이 생성이 될 때마다 익스텐드 W 인터페이스 객체도 계속 각각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익스텐드 W 그러니까 화면을 벗어나서 동작을 하는 그런 확장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객체가 중복 생성돼서 이제 서로 다른 객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 하이브리드 뷰 컨트롤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로요. 어떻게 보면 그 iOS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뭐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WK 웹뷰를 내부 멤버로 가지고 있어서 그 WK 웹뷰에 대한 이제 뭐 딜리게이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벤트 등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있는데 뭐 m.net.http 샌드라든가 뭐 리소스 업데이트 그 다음에 그 네이티브 확장 개발된 코드 등을 사용을 할 때 그 통신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이제 그 통신할 때 그런 그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런 처리 등을 처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순서로 보시면 뭐 m.net.http 샌드라고 해서 웹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그 HTTP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의 이벤트가 들어와서 거기서 그 보낼 전문들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이후에 다시 디폴트 네트워크 매니저가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웹 쪽으로 뭐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리소스 다운로더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소스 다운로드라든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인디케이터 뭐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쓰는 EXPP 디폴트 네트워크 인디게이터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은 크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데 보통 이제 네이티브 개발을 하게 되면 익스텐드 W 인터페이스랑 PP 하이브리드 뷰, 앱 딜게이트 쪽은 거의 뭐 거쳐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데요. 저희 모피어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다 앱 라이브러리 쪽에 관련돼서 파일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리소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앱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는 뭐 m add-on db, 뭐 m add-on 파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dd-on 쪽 관련된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mcore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이제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core.license 파일이 있고 이 라이센스 파일은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가 나가게 될 때 mcore.mobile.lic라는 파일과 mcore.license라는 파일이 짝이 지어져서 나가게 돼 있어서 혹시 이제 라이센스가 변경되거나 한다 그러면 저 두 개가 항상 매핑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할 처리는 이제 저희 ID에서 이제 보통 처리를 해주는데 혹시 이제 아이디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수동으로 교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두 개는 항상 매핑이 돼서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제 라이센스에는 이제 번들 아이디가 매칭이 돼 있는데 그 번들 아이디가 이제 세 가지가 항상 매칭이 돼서 이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동 그 manifest.xml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라이브러리가 구동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설정 값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앱에 대한 설정 파일들을 이제 담고 있는 부분으로 없으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뭐 초기 스타트 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RS 폴더 같은 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iOS 안드로이드 iOS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노란색 폴더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 해 가지고 같이 빌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포 애드 폴더라고 해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 폴더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뭐 빌드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번들 쪽에 묶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RS 폴더는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야 되신다는 것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야 정상적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그 링크를 찾아서 처리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순서로는 이제 네이티브 컨트롤러와 이제 플랫폼 연동인데요. 웹 화면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화면들을 이제 네이티브 화면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샘플 코드를 보면 제가 이제 샘플 코드를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리게이트라든가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유틸, 그다음에 M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샘플 뷰라는 클래스를 제가 추가를 했어요. 뭐 보통 추가를 할 때는 그냥 iOS 기본적으로 추가를 하듯이 파일 뉴 한 다음에 뭐 파일 해 가지고 코어 터치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뭐 NS 오브젝트 해 가지고 XIB를 포함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쪽 구성을 할 때 유의할 점은 하나는 어 보통 이제 요즘 이제 iOS 같은 경우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XIB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순수 뭐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XIB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XIB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그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스토리보드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m 페이지 액티비티라는 이제 펑션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펑션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확장 익스텐드 W 인터페이스에서 확장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네이티브로 해서 화면을 만들 경우가 이제 보통 단 하나의 페이지인 경우들이 많고 그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화면들이 많아서 XRB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 여기가 이제 PP 네이티브 뷰라고 되어 있는데 UIB 컨트롤러를 이제 상속받아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UIB 컨트롤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iOS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아까 기본이 되는 화면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이 UIB 컨트롤러 대신에 PP 네이티브 컨트롤러를 상속받으면 그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P 네이티브 컨트롤러 상속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PP 네이티브 컨트롤을 찾아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이티브 화면을 이제 구성은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API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이동과는 이제 스택 관리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 네이티브 컨트롤러는 넷서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HTTP 업데이트 리소스라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실제 이제 웹 화면에서 리소스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화면에서 뭔가 통신을 하고 리소스 업데이트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웹 화면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PP 네이티브 컨트롤러는 PP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서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PP뷰 컨트롤러는 UIB 컨트롤러 상속을 받고 있고요. 이 PP뷰 컨트롤러에서는 제공되는 거는 이제 화면 이동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PP 파라미터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웹과 네이티브 간에 이제 뭔가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거나 이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넘길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뭐 move to web on new act라든가 아니면 move to on new act with URL이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 웹 화면에서 네트워크
네이티브 화면으로 왔다가 네이티브 화면에서 다시 웹 화면으로 가고 이런 식의 처리들을 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이제 일단 버튼 두 개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페이지 2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는 하나 이벤트 두 개를 달아놨고요. 이벤트 관련돼서 제가 제공되고 있는 Move to Web on New Act with URL이라고 해서 페이지 2로 이동하고 또는 이제 백페이지 해가지고 히스토리 백 위드 파라미터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전 화면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히스토리 백 같은 경우도 이 히스토리 백 기본형이 있고 뭐 파라미터를 받는 형이 있고 안 받는 형 등등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샘플은 그냥 기본적인 펑션 하나를 선언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하는 부분은 일단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ndex.html에서 그 native라는 버튼을 구성을 해서 누르게 되면 m.page 액티비티로 해서 샘플 뷰로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간단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티브라고 해서 버튼이 떴고요. 여기서 이제 네이티브를 누르게 되면 아까 샘플 뷰 XI에서 구성했던 그런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move page to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page to HTML로 이동을 하고 다시 백 하면 다시 이제 이전 화면으로 스택 관련돼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샘플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버튼 두 개 달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만 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네이티브 화면을 XIB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웹과 네이티브의 이제 데이터 공유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웹과 네이티브 공유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공유가 가능한데 데이터 유형은 이제 i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스트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를 전달할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트링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네이티브 확장 개발을 할 때 사용됐던 PP 파라미터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그 웹에서는 m.data param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API로 사용을 하고요. 그 네이티브에서는 pp 파라미터라고 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화면 전환 간의 데이터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키 밸류 방식으로 해서 정답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크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m.data param 그다음에 네이티브에서 받을 때는 pp 파라미터라고 받으시면 되고 웹에서는 m.data param으로 받으면 그 다음 웹에서 또 m.data param으로 해서 읽어와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이제 공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역 데이터 공유하고 영속 데이터 경우가 있는데 전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앱 구동 중에만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앱이 이제 종료될 경우에는 날아가는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웹에서는 m.데이터 글로벌이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네이티브에서는 pp 앱 컨텍스트의 부분이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PPF 콘텍스트에 보면 set global value, get global value, set global valu라는 set storage value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앱 콘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속 데이터 같은 경우는 shared preference에 저장을 하는 거라서 한번 저장이 되면 앱을 이제 다시 종료에 재구동을 해도 값이 살아있게 되는데 웹에서는 m.data storage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네이티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ppf 컨텍스트에 있는 set storage valu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NS 유저 디폴트에 저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제 이제 영속 데이터로 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다른 쪽에서 뭔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할 때는 키라든가 이런 쪽을 어떻게 보면 자기만 쓸 수 있게 잘 세팅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공유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아까 예를 들었듯이 파라미터를 셋하면 pp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get할 때는 m.data 파람으로 받을 수 있고, 전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m.data 글로벌, m.data 스토리지를 해서 전역하고 영속 데이터를 웹에서는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이티브에서는 아까 그 PPA 컨텍스트에 있던 set 글로벌 밸류, 뭐 set 스토리지 밸류 등으로 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과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메서드 개발, 이게 WN 인터페이스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앞서 했던 안드로이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에서 iO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웹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을 하는 거고요. 이제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 처리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그거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앞서 한 거에 대한 약간 복습한다는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위키 API 정의되어 있지 않은 네이티브 함수의 추가 및 사용을 WN 인터페이스 확장, WN 확장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WN 인터페이스는 웹&드 네이티브 인터페이스의 약어이다. 뭐 네이티브 함수의 추가는 extend WN 인터페이스.m 파일에 추가를 한다. 아까 앞서 한 번씩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네이티브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iOS 같은 경우도 동기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지원을 합니다.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함수의 리턴 값을 바로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비동기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함수의 결과 값을 이제 뭐 콜백 함수, JS에 있는 뭐 콜백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뭐 콜백 오브젝트 등에다가 그 결과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사용 용도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비동기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UI 웹뷰 시절에는 이제 동기 방식으로 이제 웹뷰가 동작을 했었는데, WK 웹뷰에서는 이제 보통 웹뷰 자체가 아예 비동기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비동기가 더 동작하는 데는 버든이 적게 걸리긴 하는데, 동기 같은 방식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제공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동기 비동기는 언제든지 뭐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서,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화면이랑 동일하죠. extend 더블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진 API를 웹에서 호출할 때는 m.execute라는 이제 API랑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하는데요. 뭐 파라미터는 굳이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extend 더블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진 메서드 파라미터 개수 맞춰서 그냥 호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API, 뭐 파라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파라미터를 뭐 2개를 넘기고 싶을 때는 API, 뭐 파라밀, 파라미 이런 식으로 호출하셔도 상관없고요. 아까 앞서 안드로이드 샘플에서 보셨다시피 파람을 뭐 이제 오브젝트 스트링 형태로 만들어서 뭐 사용하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약 사항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은 NS 스트링 타입만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턴 타입도 NS 스트링 또는 이제 아까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보이드 타입만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함수 개발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some method with first value, 뭐 first value 이런 식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밸류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고, 이게 두 번째 파라미터라고 보시고, 이게 아까 API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iOS에서 프로젝트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iOS 오브젝트-C에서 이제 함수를 만들 때 보통 이제 함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뭐 인자값 파라미터를 받고, 뭐 두 번째 파라미터를 받을 때는 이제 세컨드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임드 파라미터 값이 세팅이 돼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모피어스에서는 이런 세컨드 밸류가 적용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세컨드 밸류를 공백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함수 프로토타입만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펑션 개수로 인해서 찾아가는 방식이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방식이라서 네임드 파라미터는 제공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스텐 더블 인터페이스 접근 가능한 객체라고 해서 2개를 선을 해놨는데요. 뷰 컨트롤러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웹뷰를 포함하고 있는 컨트롤러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뷰 컨트롤러는 그 웹뷰를 포함하고 있는 뷰 컨트롤러고요. 그 컨트롤러에서 파페라 웹뷰라고 한번 접근을 하시면
실제 그 화면을 표시하는 WK 웹뷰를 의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제 극단적인 예로 뭐 그 웹뷰 크기를 뭐 절반 사이즈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뷰 컨트롤러 파페라 웹뷰에서 이제 뭐 셋 프레임 해가지고 뭐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웹뷰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로 뭐 조절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지고 동기 방식부터 먼저 이제 네이티브에서 선언하는 방식이랑 웹에서 호출하는 방식을 보실 텐데요. 그 sync.html은 이제 웹 쪽인데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뭐 데이터를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m.execute에서 xwm call sync라고 해서 펑션명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썸타임 네임이 되겠죠. 네임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데이터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는데 뭐 두 개가 되면 여기는 이제 뭐 하나 더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동기 방식이니까 리턴 타입이 이제 NS 스트링이 있을 거고요. 이제 동기 방식이 아닌 비동기 방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드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동기 방식 그 비동기 방식 차이 그러니까 동기 방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리턴 값을 주고 그다음에 비동기로 해서 결과 값을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 동기 비동기 방식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 또 EXWM 콜 싱크라고 있고 파라메터스가 있고요. 로고를 뭐 간단하게 찍은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예시라서 그다음에 파라미터에 이제 오브젝트 프롬 제이슨 스트링을 해가지고 이제 제이슨 객체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다시 그냥 제이슨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그런 간단한 뭐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이슨 스트링 그러니까 n 스트링 타입만 리턴을 하기 때문에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제 결과값을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샘플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동작하는 건 보실 거라서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그 async.html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아까 했던 거랑 코드는 동일하고요. 그 m 파일 쪽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m.response on이라는 이제 저희 API를 통해서 콜백을 선언을 하고 그럼 콜백에 이제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호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샘플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동작하는 기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좀 다르게 선언을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역시나 로그를 찍고 뭐 오브젝트 가져왔다가 그 오브젝트를 콜백으로 다시 전달하는 그런 간단한 샘플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동작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교육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index.html에 보면 제가 버튼을 아까 두 개를 더 만들어 놨는데 어시그 방식으로 호출하는 EXWM 콜백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방식으로 호출하는 EXWM 싱크라는 게 있고요.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은 그냥 어차피 m.execute라고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호출을 하는데 싱크 방식은 그냥 결과값을 받으면 바로 월라스를 찍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어싱크 방식은 이제 파라미터 스트링을 하나 넘겼는데 아까와 다르게 뭐 콜백을 어디로 받을 건지 이런 걸 넘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선언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콜백을 같이 넘겨서 그 콜백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아래 콜백 펑션이라고 해서 제가 펑션을 하나 써놨는데 여기서 얼럿을 띄우게 해놨는데 따로 네이티브 쪽에서 이 펑션 이름으로 해서 바로 호출을 할 수도 있는 방식이 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텐드 더블 인터페이스는 더 간단하게 되는데요. 일단 보이드형 아까 비동기 방식 익스텐드 EXWN 테스트 콜백이라고 했던 그 비동기 방식 호출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동기 방식 호출하는 그냥 간단한 샘플인데 뭐 파라미터 이거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EXWN 테스트 싱크라는 이제 동기 방식이 호출이 되게 되면 뭐 여기다 뭐 로고를 찍을 수 있겠죠. 뭐 ns 로그 해서 뭐 파라미터가 넘어오게 되면 파라미터는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파라미터 이렇게 찍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지금 파라미터가 넘어오진 않을 테니까 뭐 파라미터를 바꾸자 한다 그러면 ns 스트링 해서 여러 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뭐 파라미터를 하나 더 받고 싶다 그러면 ns 스트링 파라밀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라밀, 파라미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결과값 받아서
바로 결과값으로 그냥 스트링을 그냥 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샘플을 구성을 해놨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얼라시 시키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비동기 방식 보기 전에 동기 방식 샘플을 아까 앱을 구성을 해놨으니까 잠깐 보시면 여기서 싱크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널이 나오는데요. 이 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러 로그를 보시면 그 not found 더블 인터페이스 셀렉터라는 이제 오류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호출할 때 EX 테스트 싱크라고 해서 파라미터가 없는 거를 호출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실제 이 펑션을 찾지를 못해서 오류를 리턴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제 바꿔서 호출할 수도 있겠지만 iOS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디버깅을 하는 방법이 이제 사파리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사파리에서 개발자용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그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웹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개발자용 메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개발자용 어디였어? 사파리 환경 설정해 보시면 뭐 고급이라고 해서 뭐 메뉴 막대에서 개발자용 메뉴 보기가 있는데 그 메뉴를 통해서 이 창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 이 웹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웹 속성을 볼 수가 있어서 웹 디버깅 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소스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선언해 놓은 게 EXW는 테스트 싱크였는데 아까 제가 펑션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해서 파라밀, 파라메기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아까 EXW는 테스트 싱크 콜이라고 해서 바로 결과값을 리턴해 주고요. 엑스코드에서는 실제로 이제 파라미터가 넘어온 파라미 로고 찍은 게 보이고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들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동기 방식으로 해서 이 결과값을 콜백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비동기 방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EXWN 테스트 콜 100이라고 해놓고 파라미터를 하나 받게 해놨는데요. 이건 이제 이 예시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가 넘어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로그를 하나 찍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 이제 뷰 컨트롤러 쪽에 콜CB 펑션이라는 펑션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내부적으로 보시면 뭐 콜CB 펑션, 뭐 크리트 CB 펑션, 뭐 콜자바스크립트 펑션에서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같이 뭐 어떻게 보면 웹뷰에 있는 펑션을 호출하는 API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콜백 CB 펑션, 뭐 인트 카운트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보통 오브젝트 C에서는 콜CB 펑션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최종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1점대, 뭐 2점대 버전에서 사용되던 버전, 그러니까 1점대에서 사용하던 그런 API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콜CB 펑션 뭐 카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프트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나중에 스위프트용 제공이 되면 그때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 등을 뭐 문의 주시면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콜CB 펑션에서 아까 그 HTML에 있던 콜백 펑션을 호출하는 간단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이 콜백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 파라미터 값 로고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콜백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 콜백 펑션이라고 얼라스를 찍게 해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러면 콜백 펑션이 찍히고요. 실제로 파라미터가 넘어와서 아까 단테이 해가지고 파람 찍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얼마든지 뭐 그 확장 네이티브라든가 이제 결과값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API들을 확장 개발해서 웹 개발자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하고 그 교육 내용이 많이 이제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언어만 바뀐 버전이라서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라 이 정도면 아마 확장 네이티브 개발할 때 뭐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